예, 두 번째 클립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 찰리 다멜리오가 이제 일반인이었다면 이 스타들, 원래 그 셀럽들도 이제 지금 한 벨라 하디드죠. 벨라 하디드, 또 저스틴 비버, 또 아리아나 그란데, 자크 무스 이런 세계적인 패션 스타들, 또 어떤 아이돌 스타들, 가수들 이런 또 분들도 이제 틱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틱톡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일상을 보여주게 되는 결국은 그게 방송 아닐까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엄밀하게 이제 이렇게 보면 방송과 어떤 이런 또 새로운 플랫폼 OTT의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나의 일상을 또 나의 주변을 찍어서 그것을 알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나나 가족 요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팔로워들이 뭐 100만, 1000만, 뭐 좀 전에 1억도 있었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게 결국은 브로드캐스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1인 방송 또 어떤 그 소셜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사실상 지금 유튜브에서 또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멀티미디어 지형의 큰 변화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방송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틱톡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초짜리 동영상이잖아요. 춤추는 장면, 자기가 어떤 넘어지거나 또는 밥을 먹거나, 밖에 좀, 그러면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장면들, 아니면 스포츠의 명장면, 자신의 어떤 묘기 같은 거 있죠. 뭐 농구 골대, 뭐 골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축구장에서 멀리 한 100m 정도 멀리서 공을 차서 뭐 골대에 넣는다든지 이런 재미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게 가나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느낌의 동영상을 이제 올리는 그런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틱톡 우리나라 좀 사이트인데 갈매기 뭐 이런 것들 일상을 올리는 거니까. 네. So what are we waiting for? I need your answer. 그런 거죠. 네, 춤추는 게 많은데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멍이 들었어요. 화면에 LCD 물었군요. 아우, 이런 거. 이걸 왜 국인이 올린 거죠? Tao đố mày, trong các con vật, con nào đi tới đâu mà người ta cũng vỗ tay, đó là con gì? Con cá. 네, 짧은 동영상들이 네. Helicopter, helicopter. 뭐 하는 거죠? Helicopter, helicopter. 재밌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일상을 올리는데 좀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웃음과 또 어떤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유발시켜주는 좋을까요? 저거 찍느라고 아주 몸 다 얼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뭐 한두 번 찍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몇 번 아마 NG가 났을 텐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트럼프 지금 이제 계속 보게 돼요.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아니 이게 정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틱톡의 어떤 마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좀 보셨고요. 이 틱톡의 그 몸값을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치인, 뭐 경제인, 뭐 MZ 세대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워낙 틱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개인 정보, 미국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회사잖아요. 중국의 그 바이트댄스라는 그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든 이제 그 플랫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국가 안보 미국의 국가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중국에. 그래서 이 틱톡을 퇴출시키려고 하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럼 미국 기업에 팔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틱톡의 몸값을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계산을 했는데 60조 60조의 몸값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유튜브의 유일 대항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트위터나 또는 오러클 이런 그 미국의 대기업들이 그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이 틱톡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틱톡의 몸값이 60조라는 게 이제 그때 계산이 됐던 걸 이제 봤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낙선하고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 그 행정명령은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강제로 이렇게 뭐 매각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뭐 인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건 기업의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행정명령이 무효가 되긴 했는데 그게 이제 틱톡의 어떤 그 위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됐고요. 그렇게 그런 것이 나오게 된 데는 그 틱톡이 1020 세대, 이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어떤 그 쇼폼 영상의 메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영상에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뭐 좀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계속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또 재미가 있으면 또 댓글도 달게 되고 다시 말하면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소셜 미디어 역할도 한다. 이용자들이 거기서 계속 댓글을 달면서 서로 관계를 하고 소통을 맺으니까 이용자 절반인 10억 이상이 영상을 업로드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여형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들 특히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20억 이상의 1020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점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어떤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다른 어떤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떤 콜라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틱톡을 이제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해서 틱톡의 어떤 글로벌 위상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했고요. 다음은 이제 유튜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이 블랙핑크가 작년에 그 온라인 콘서트를 해서 유튜브를 통한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해서 90분 동안 117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한번 좀 뜬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는 내용을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 동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객은 없고 이제 온라인에서 한 거니까 그런데도 117억을 벌었다. 비슷한 것 같이 우린 뼛속까지 다름 아이 창피하다가도 멍석 깔면 다름 Born skinny chick 앞만 살쪄도 난 마름 계산은 느려도 눈치는 빠름 인기를 논하자면 안에 입만 아픔 Off voice 난 my voice 싹둑싹둑 자름 우리 이름 들린다면 뚜루뚜루 맞음 Drip drip I said I must count top to the bottom 보고요. 네, 이 유튜브와 블랙핑크가 이제 그 콜라보를 해서 온라인상의 콘서트를 한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이 유튜브의 영향력, 유튜브가 이제 동영상이 모이는 이제 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로 통한다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OTT 플랫폼인데 여기에 뭐 개인 채널을 개설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거기에 뭐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상파 방송사 각종 그 케이블 TV 또 어떤 동영상 제작자들 그 외주 프로덕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동영상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또 새롭게 이제 그 도입을 해서 이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안 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이게 이제 그 콘서트를 했더니 물론 이제 티켓 예매를 했고 했는데 20만 명, 28만 명, 전 세계 시청자가 28만 명이 이걸 동시에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티켓 그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균 4만 2천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117억을 이제 28만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유튜브라고 한 1인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콘서트의 개념을 창출해낸,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낸 그런 느낌이 들고요. 총 19곡 정도를 이제 불렀다고 하거든요.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열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어 공연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활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유튜브 입장에서도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수익 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수많은 채널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이 기사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람튜브라고 6살짜리 유튜버가 95억짜리 빌딩을 매입을 했다. 라는 이제 기사가 떴고요. 또 동시에 그런 기사도 떴었어요. 이 보람튜브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광고액이 그 한 지상파 방송사 엠모 한 지상파 방송사의 한 달 그 광고 수익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제 기사가 떠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말 많은 그 어린이들이 또 엄마와 함께 이걸 본다고 해요. 이걸 틀어두면 애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몰입을 하니까 그동안 이제 엄마들은 딴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TV로 즐기는 새로운 집의 맛있겠다. 먹어볼까? 진짜 맛있게 먹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나눠 먹자. 친구니까 나눠 먹자. 고마워. 나도 나 많이 줘 나. 입이 커. 볼까요? 어머니가 또 직접 끓이기도 하네요. 엄마들 한다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보람이의 아빠 삼촌 몰래 라면 끓여 먹기 주방돌이인데, 조회수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2018년도에 올렸는데 4억 2,600만 조회수가 4억 2천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4억 2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아요는 106만, 좋아요가 106만, 또 조회수가 4억 2천. 그러니까 이게 광고 수익이 그만큼 나올 만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글로벌리 그 나가게 되면서 전 세계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인기가 이제 끌게 되니까 다른 나라 버전도 뭐 영어 자막도 넣고 또 중국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글로벌리 커가 있는 건데, 유튜브를 활용한 그 어떤 그 동영상 콘텐츠가 이렇게 큰 수익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어린이 TV인데 이 어린이 TV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또 패션을 보여주는, 또 음악을 들려주는, 또 게임을 알려주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방송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의 이제 큰 특징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튜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유튜브 Broadcast yourself.
이걸 모토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가 2005년도에 한 15년 16년 됐네요. 2005년도에 이걸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가 2022년이니까 벌써 17년 됐군요. 17년. 이 슬로건을 들고 나와서 당신도 방송을 해라.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어떤 그 특정한 그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TV 이런 쪽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은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이게 이제 유튜브의 모토였었어요. 플랫폼은 제공을 할 테니,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나 이런 쪽에 그 자기가 찍은 영상을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예 그런 어떤 그 통로 자체가 없죠. 근데 유튜브가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통로는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플랫폼은 우리가 구축을 놓을 테니, 콘텐츠를 너희들이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유튜브의 어떤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요게 이제 그 첫 방송 하던 그 모습인데, Me at the Zoo라고, 요거 잠깐 한번 좀 보고 넘어가시죠. 2005년도에 처음으로 방송을 한 그런 케이스. Alright, so here we are in front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really, really long trunks, and that's cool. And that's pretty much all there is to say. 네, 그 동물원 앞에서 그 동물원의 그 코끼리 앞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유튜브 최초의 그 업로드된 동영상이라고 해.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를 이제 선언하고 나서 가장 먼저 올라온 동영상이 이제 이거 한 18초짜리 그 영상인데, Me at the Zoo, 동물원에 있는 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올렸는데, 그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좀 어색하죠. 좀 어눌하게 얘기를. 이게 첫 동영상이고 이제 처음으로 내가 방송을 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뒤 돌아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물원이고 제 뒤에 있는 애들은 이제 코끼리다. 근데 이 코끼리들 정말 그 코가 길다. 뭐 그러면서 딱히 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 스스로가 이제 방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어색한가. 처음이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가지고 셀카봉 들고 정말 날 찍어가면서 또 이쪽 시선 방향도 찍어가면서 정말 아주 전문 프로 방송에 못지않게 지금들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e at the Zoo였고요. 네, 여기 보니까 조회수가 나오네요. 그동안 2005년도에 올렸고 1억 7,600만 정도, 1억 7,600만 정도가 이 그 방송을 조회를 했네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세상에 그들을 보여주는 것. 이걸 이제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유튜브는 자신의 어떤 사명감, 또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인종들에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그걸 통해서 뭔가 공감을 얻고 뭔가 어떤 그 즐거움을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유튜브의 모토였고요. 사람들의 일상, 과연 이것이 이제 과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봤던 거, 또 뉴스에서 봤던 거,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들은 다 이제 셀럽들이나 또는 탤런트나 아이돌 스타나 또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스포츠스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봤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나왔을 때 그런 유명 인사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아니면 언니, 오빠 아니면 어떤 이런 일반인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유튜브는 거기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대중들의 힘, 대중들의 어떤 삶, 일상, 이거야말로 정말 소중한 콘텐츠라는 걸 그때 이미 유튜브는 느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분명히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거죠. 그게 이제 유튜브의 어떤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튜브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제 이거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 정보의 자유, 또 기회의 자유, 또 빌롱 소속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고, 또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면 그것들도 공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떤 문명의 혜택을, 또 정보의 혜택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의 모토라고 하고요. 정말 아주 이제 엄청난 그 동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유튜브를 인수를 하면서 좀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 작업이 됐고, 그래서 요리, 뭐 게임, 취미생활, 뭐 스포츠, 다이어트, 뭐 영화, 뭐 클래식 음악, 뭐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이게 뭐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그냥 계속 추천을 해주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알고리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도메스틱 쪽에 이제 플랫폼이 있다가 점점 이제 그 어떤 글로벌리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유튜브의 영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반인들만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상생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됐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또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라마들, 또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옴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제 그런 유튜브가 됐는데요. Broadcast Yourself라고 하는 이 유튜브가,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늘 생각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방송이라고 하는 거, 또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자가 그 인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아주 거대 자본을 투입을 해서, 왜냐하면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어떤 기자재 카메라부터 해서 또 이 편집기, 또 스튜디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들이 다 구비가 돼야 되고, 그거를 또 송출할 수 있는 또 송출 시스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망을 또 이렇게 구축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이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이 구도를 이제 깨버린 거예요. 방송 시장 어떤 레거시 미디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래서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그 유저들이 올린 동영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어떻게 보면 방송의 어떤 그 개념을 바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관로만 만들고 플랫폼만 만들고 거기에 그 콘텐츠를 꽂는 거는 개인들이 해라. 우리들은 마당을 깔아줄 테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콘텐츠를 거기다 채워 넣어라. 이게 이제 유튜브의 어떤 시작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2011년도 이때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이제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더 이제 확장을 시키는데, 일반인이 동영상을 이제 올리는 데에 더해서 사업자들에게 스튜디오나 유튜브 네트워크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많은 그 클립을 만들던 영상 사업자들에게도 이제 유튜브에 참여하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100만 불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제작비는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 쪽에 합류를 하라. 그래서 이때 들어온 이제 친구들이 어썸니스 TV, 메이커 스튜디오, 풀스크린 같은 이런 이제 그 제작사들이거든요. 퀄리티 있는 동영상을 만들던 이 홍보 동영상이나 어떤 광고나 아니면 영화사의 어떤 그런 그 영상을 이제 하청받아서 이렇게 찍어주는 이런 전문 또 사업자들이 유튜브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올린 동영상, 또 전문가들이 만든 영상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제 들어와서 놀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알고리즘 때문에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광고를 통한 이제 비즈니스를 우리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텔레비전에 광고를 준 겁니다. 신문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 신문 쪽에 광고를 주게 되는 거고, 네이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네이버에 광고를 주는데,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올린 동영상, 또 일반인들이 만든 동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몰리게 되니까 유튜브가 광고가 된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나한테 뭔가 수익이 돌아온다.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방송의 개념을 바꾼,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이, 사업자가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거기서 배타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독점적인 권리로 뉴스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일방적으로 송출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은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유저들이 동영상을 올리도록 해서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게 저는 유튜브의 큰 어떤 기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자신 스스로 방송을 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알려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공감을 주는 그런 건 선두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카카오톡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보세요.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의 위주인데 페이스북은 이제 사진이나 어떤 이제 텍스트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죠. 카카오톡 동영상이나 또는 또 사진이나 또 일반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업자들은 유튜브 또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이 사업자들은 플랫폼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콘텐츠는 누가 만들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들은 유저들이 만들잖아요. 유저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나 기사나 정보를, 메시지를 일반인들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기존의 어떤 방송 시스템, 통신 시스템하고 이제 다른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영상이나 기사, 정보 이런 것들은 PD, 기자 아니면 영화 감독, 편집자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이제 제공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독자나 시청자의 입장이었었는데 유튜브가 그 구도를 깨버린 거죠. 유튜브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유저들이 만들게 되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제작하는 시대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 이게 멀티미디어 시대, 멀티 플랫폼 시대의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동영상이나 기사나 정보를 특정 전문가 집단, 영화 감독이나 기자나 PD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누구나 만드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의 큰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멀티미디어 시대, 멀티 플랫폼 시대에는 나 스스로 뭔가 영상을 만드는,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생산자 입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멀티미디어 제작 실습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플랫폼의 양상들 또 콘텐츠 형태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콘텐츠를 만들면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하는 건데, 이거는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한테만 해당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올리는 이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다 미디어 전공한 분들일까요? 아니잖아요.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이제 일반인들도 동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조직 생활에, 나의 어떤 일상 생활에, 나의 학교 생활에 이 동영상을 활용해서 뭔가 나의 어떤 값어치를, 나의 어떤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뭔가 그 승인을 받고자 할 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PPT 안에 내가 찍은 동영상을 넣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거기에 삽입을 해서 뭔가 PPT를 만들면 훨씬 더 눈길을 끌고 좀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전달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멀티미디어 시대는 전문가만 그 동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나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든 동영상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퍼뜨릴 수 있다. 그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개념이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거, 기존의 방송, 레거시 미디어가 주축이 됐던 매스미디어 시대의 어떤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사와서 소싱을 해서 어떤 방송을 합니다. 사업자 안에는 이제 PD, 기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방송사라고 하는 어떤 그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결국은 사업자가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그 방송을 했던 것이 방송의 특징이었다면, 이 통신, 저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의 개념으로 봐요. 방송의 통신,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다른 점은 뭐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은 유저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한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 전화기를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화기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그 전자회사가 만드는 거고, 텔레비전을 전자회사가 만들듯이. 근데 이 어떤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 관로를 만드는 건지 어떤 그 뭐 SK라든지 아니면 LG라든지 KT가 이제 이걸 또 이제 해요. 그러면
제조사는 이제 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통신 사업자는 이 관로를 구축을 해줘요.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우리가 만듭니다. 유저들이. 콘텐츠라고 하는 건 이제 말을 해서 이 오디오 전용이라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뭔가 그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유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과 통신의 큰 차이점이 뭐냐? 방송은 그 방송하는 사업자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싱을 하는 거고, 통신은 유저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는 건데, 이 전화처럼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개념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예전에 그래서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TV, 종편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의 개념이었다면, 이 통신은 전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1인 미디어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좀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사업자가,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아닌 방송 전문가가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방송 송출을 하면 나는 그걸 보는 시청자 입장이었었는데, 통신의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의 시대, 페이스북의 시대, 소셜 미디어나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되면서 내가 누군가가 만든 걸 보는 객체가 아니라 나도 만들어서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업자 역할을 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역할을, 동영상을 송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시대, 멀티 플랫폼 시대에는 내가 그 수용자, 독자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 스스로가 뭔가 생산자가 된다, 나 스스로가 뭔가 이 제작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상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사진 찍고 있고 동영상 찍고 있고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공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방송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방송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송과 통신의 개념이 이렇게 좀 다른데 이제는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싱하는 그런 개념에서 유저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플랫폼 시대에는 방송보다 통신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매스 미디어 시대에서 소셜 미디어, 1인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고, 매스 미디어보다 소셜 미디어나 1인 미디어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로 이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틱톡이라든지 이 유튜브 이런 이 플랫폼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기사,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송출을 하는, 그래서 PD 기자의 전유물인 시대에서 누구나 조작하는 시대로,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 기사라고 하는 것들을 PD나 기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만드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클립 이 정도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클립으로 이어가겠습니다.